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서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10년으로 분할해서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분할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방식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원샷 투자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면 그런 분할 투자가 가능한지,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인지도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 일부를 메운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대출인지 보증인지 또 최종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습니다. 기업들의 1,500억 달러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협상 실패를 가리려는 정권의 무책임함이라면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경제와 민생이 직결된 관세 협상이 더 이상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깜깜이 협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면 합의도 말장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불투명한 협상으로 국민과 기업의 불안을 키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번 투자 협상의 세부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 기업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입니다. 국민이 정부에게 듣고 싶은 말은 잘 됐다는 허울뿐인 선전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자금을 동원해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국민과 기업에게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국회와의 사전 논의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일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중기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였습니다. 강압수사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함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주식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놀랍게도 민중기 특검이 투자한 종목은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해 특검이 그토록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입니다. 7천여 명의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이 4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중기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 불렸습니다. 분식 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동기와 손을 잡고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 모두 팔아치워서 1억 6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투자하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는 민중기 특검의 변명은 국민과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궤변일 뿐입니다. 자격도 양심도 없는 민중기 특검의 무도한 칼춤은 성실하게 일해온 한 공무원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강압수사로 고 정희철 단월 면장님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이제는 조서 열람조차 거부하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잔인한 강압수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고 정희철 단월 면장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불의한 세력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약탈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이 무도함을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팔 수도 살 수도 없다며 국민의 불만과 원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더 높아졌다며 실수요자까지 때려잡는 규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한 사람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해도 이번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 서민 죽이기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습니다. 현금 부자만 웃고 청년과 서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곧바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2+2를 넘어 3+3+3의 최대 9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더 센 임대차법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막으면 반드시 터집니다. 극단적인 규제 만능주의가 국민과 시장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 끝은 실패이고 민생 파탄일 뿐입니다.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절규와 분노를 외면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관련 TF를 구성해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추석 이후에 처음으로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좀 소폭으로 떨어졌고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좀 비등비등하게 나왔거든요. 좀 추석 이후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좀 평가 좀 해주신다면. 갤럽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몇 가지 경향성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더디지만 정체와 소폭 상승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격차가 거의 나지 않으면서 이 무도한 정권과 여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까지도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러 후폭풍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저는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 속에서 저희들이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면, 그러면서 국민들께 더 가까이 나가고 국민들의 삶을 보다 세심하게 살핀다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조정훈 의원이 오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헌법구원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하시는지 좀.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내로남불이 드러났던 게 이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의원이 언급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아직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조정은 의원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대법원장을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당장은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면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다 보면 내년 인사이동에 따라서는 5개 재판 중 그 어떤 것이라도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인사에서 모든 재판부나 형사재판부, 영장전담 이런 주요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올 연말에라도 하면 아마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덧붙여서라도 늘 그렇게 해왔듯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꺼내드는 탄핵이라고 하는 게 진짜 탄핵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내년 인사를 앞두고 어떻게든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무리한 행동이라도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탄핵 사유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탄핵 사유가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국감 내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법사위의 대법원 습격 사건. 그것도 짤방용 대법원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드러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밝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대법원장 사퇴 내지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선전과 선동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쇼츠를 찍고 서로 네가 먼저 사진 찍자 내가 먼저 사진 찍자 히덕거리고 그렇게 사법부를 능멸하고 대법원장을 능멸하는 것, 그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자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탄핵은 대법원장을 권한 정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무리하게라도 저는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들여다볼 가치조차 없고 평가할 일구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국감을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 습격 사건, 또 하나는 김현지 일병 구하기, 그게 이번 주 국감을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총무비서관의 기관 증인 채택을 놓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스토킹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몇 년간 공격했던 민주당 자신들의 행태를 100분의 1만 돌아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